게 나오는 게 더 낫네. 네. 아쉽다. 그림자 나오지 않게. 그림자 네네네. 나와. 예. 진짜. 그래서 이렇게 그러네. 이게 오늘 모델 됐네. 모델도 아주 비싼 모델. 하지도 못하는 모델. 플래시 다른 사람들이야 이거 관심 있었어? 아니 저 이제 이 예감이 지금 뭐 그 묻을 내자에다가 그 구덩이 감자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나와. 충문을 갖다가 묻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조사를 쭉 해보니까 불을 살라서 묻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 예. 그래서 일반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생략이 돼가지고 그냥 묻는다고 하면 돼 있는데 어떤 거는 보니까 불을 살라서 묻는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략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여기에 돌이냐 나무냐 아까 김 선생님 이야기하셨죠? 이게 송판이라고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그 나무로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영조 때 이걸 다시 부식된 것을 다시 돌로 만들려고 지금 지시를. 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나무로 만드는 방법이 꼭 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깎아가지고요? 예, 두껍게. 못을 갖다가 12개를 치는데 그다음에 뭐 두정을 12개 치고 하는데 두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저 위에 이제 무진석이 없죠. 무진석이 보면은 이 머리판에 이래 보면은 이 동그란 이 못 박힌 거 있죠. 예. 이 여기 무진석이 이게 네 장식하는 개로 나눠지잖아요. 예. 여기에 이래 박히는 두정이 있어요. 그걸 두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정을 12개를 박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형태가 이 기아집 지붕처럼 이렇게 됐고 대신에 요 위에는 이제 고리를 달아요. 고리를 달고 나무로 됐을 때는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무로 만들어져요. 그거는 이제 요 덮개를 덮는데 여기 구멍이 나죠. 이 구멍에다가 자물쇠를 끼워요. 자물쇠를 끼워서 여기 다시 그 보면은 열쇠를 달라는 게 많이 나와요. 기록에 쭉 제가 이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록을 보니까 능된 날은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할 수 있게. 왜냐면은 예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감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구덩이라고 생각하고 충문을 문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예감은 그 하늘과 인간과의 어떤 그 불을 살려서 대화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쓰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뚜껑을 안 쓰고 지금 있는데 사실은 뚜껑을 닫아요. 선생님 하지 그거만 마세요. 안 넣어.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한 가지 근데 나무로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능지향에 학능 기신제를 지내잖아요. 근데 동야곤에서 그 해설하기를 이게 원래는 충문을 방금 묻는 형태였어요. 근데 영조 때 와가지고 충문을 불사른 걸로 바꾼 이유가 요게 이제 묻으면은 비도 오고 해가지고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조가 그걸 보고는 이거 불결하다. 앞으로 이거 전부 예감은 전부 충분히 태워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 영조 이후에 전부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바뀌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뚜껑이 있는 것은 묻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뚜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태우니까 뚜껑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에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태워도 뚜껑을 닫는데 뚜껑을 닫는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걸 보면은 대신에 이게 이렇게 된 것 대신 이 구멍 안에 구멍들을 여기에 구멍을 뚫어놔요. 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예, 구멍을 뚫어놓는데 그것이 평소에 자물쇠로 이제 잠그는 거죠. 자물쇠 예, 자물쇠로 잠그는 건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그 누구야 옥석쌤이 이걸 어떻게 미냐고 해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영주하고 축청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거 예를 들면 나무로 만들었을 경우 이게 여기다가 태운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같이 나무 타지 않을까요?
아니 이미 다 탄 상태에서 네, 온 네, 상태구나. 네. 네. 근데 그 재앙 지낼 때 보니까 여기다 태우는 게 아니고 예. 위. 아 그렇죠.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녀상 노새를 다 가지고 줘요. 와요. 노새를 다 두고 태워갖고서 예 노새를 두고 그러니까. 노새 위에서 태우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합니다. 초원관 잎에 예. 하에 예. 초원관 잎에 하에 그 뭐죠 찬자가 축관이 예. 그걸 가지고 요리 와요. 예. 와가서 여기서 태우고 그 재만 이제 여기다 묻는 거죠. 이게 근데 그전에 이제 나무로 했다가 이제 돌로 했다가 지금 다시 나무로. 그 나무로 만든 거 언제부터? 지금 나무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나무 산이 많이 사라졌어요. 없겠지 지금 사가서. 예, 나무로 만들었을 때는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멍이 없는 거죠. 굳이 자물쇠를 채울 이유가 근데 그 없어요. 나무는 어디가 있는가? 그렇죠. 나무로 된 거 있어요. 나무로 돼 있는 거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래서 연구를 조금 더 이 부분에 더 있는 장소는 있어요. 그저 지방 태우잖아. 제가 지금 맞아요. 다 있어요. 거기 돌 많이 안 그러니까 나무를 만들 나무 때는 뚜껑은 지금 뚜껑은 없어요. 나무 빠진 구멍이 있어야지 앞에서 어떤 일종의 이제 시종 어린애들이 이제 불교적 영향 선제 동자 같은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호를 잡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왜냐면요. 이 이전에 한 6, 70년 전에는 동자석이 그냥 천이 이제 신선의 옷을 입고 머리에 뿔 두 개가 달리고 그렇게 됐지만 예 이게 이제 시기가 지나가면 그 형태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문인석처럼 이런 옷을 입혀요. 옷을 입히는데 요것도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문인석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연적으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죠. 왜냐면 시종의 역할을 갖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사라지는 건데 일단 머리의 형태가 이렇게 구름 운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자석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예, 선제동자 뭐 그런 무수 예, 이런 게 있는데 불교적 영향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왕실에는 이게 없죠. 동자석이 없죠. 왕실은 동자석을 쓰지 않죠. 주로 이제 대군이나 뭐 이런 사람 묘에 쓰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성물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방법 그런 거. 특히 이제 추승됐을 경우에 왕의 아버지 대원군이 추승됐을 경우에 무인석을 쓰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대신에 동자석을 쓰자고 한 게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인조 이전에도 동자석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은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라고. 근데 거의 동자석이 나왔다는 게 17세기 이후 정도로 얘기하던데요. 그렇죠. 인조 전이면은 17세기 같으면 1600년이잖아요. 예. 인조 전이면은 그러니까 인조 때죠. 예. 인조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조 때 이것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인조 때 동자석의 또 유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요거는 연대가 좀 떨어집니다. 연대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17세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18세기로 넘어가는 동자석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박필성이가 지금 비석을 비문을 적었거든요. 그렇다면 박필성이와 같으면 1740년 전후 그 비슷한 시기에 이 비석을 채우면서 이것도 같이 조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술사적으로도 거의 연대가 떨어지고 역사적으로도 연대가 비슷하고. 근데 조각 기법을 보면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인조 숙종 때 유행했던 양식이에요. 인조 숙종 때 유행한 양식이고 미술사적으로 비슷한 양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600년에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게 이제 18세기 때 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한 영조가 지나게 되면 동자석은 거의 사라지죠. 그래서 순조 때 이런 동자석은 거의 없습니다. 우석이 있지, 면석 있지, 위에 보면 만석 있지, 적어도 인석도 있지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둘레만 이렇게
그러면 이거 내려가지 않게 쓸어내요. 보호한다고. 4대석 안에 병풍석과 4대석이 있어요. 4대석이 있는데 큰 범위가 4대석이에요? 큰 범위가 4대석이죠. 4대석인데 실제로 이거를 갖다 조성을 하면서는 두 가지 구분을 해요. 근데 문헌상으로는 4대석 하면은 그 안에 병풍석도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4대석에서 다시 되는데 4대석과 가장 큰 차이는 이제 4대석은 둥글고 병풍석은 병풍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각이네. 예. 그게 첫째 조건이고 둘째는 아까 저 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굴러져 있어. 동그랗게. 그러니까 뭐 1630년 정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요 특별한 것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이제 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해나 달이나 볼 수 있는데 요 부분이 특별한데 요 부분이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변한열 묘에 갈 겁니다. 변한열 묘에 가면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해와 달로 표현된 것은 그 아주 그 광해문 묘를 제외하고는 왕릉급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굉장히 그 독특한 형태고 이게 주로 이제 박원종 묘도 여기 있잖아요. 박원종 묘, 변한열 묘, 그 다음에 광해군 묘에 1월을 표현했다는 거. 그 남양주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데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는 곳은 없어요. 없으니까 왜 해와 달을 표현했을까? 그 정답은 변한열 묘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달 같네. 해지 해. 예, 뭐 아마 앞은 해고 뒤는 달 같은데 한번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아주 여기는 선명한 해가 되네요. 예, 요거는 선명한 해가 보입니다. 예. 자, 한번 보십시오. 해가 이게 주변에 구름이 끼어 있죠. 운문이 있습니다. 운문이 있는데 이런 운문이 있는 것을 관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문이 있는 곳에 해가 쫙 끼어 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죠. 해가 깨진 거죠? 지금 깨진 거죠? 해가 총 맞았어. 총 맞았어요. 그건 대리석인데 해는 제대로 뜬다. 저희가 6.25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종약원에서 정식으로 왕의 예로 제양을 드리질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종약원 이제 일부 후손들이 과거 역사는 역사고, 그래도 그 왕을 지내셨던 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모임이 이제 추진이 돼서 연산군의 경우는 이제 연산군 숙모회라는 게 있고, 그 광해군은 또 광해군 숙모회라는 게 조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산군 숙모회의 경우는 그게 저쪽 어디야? 도봉구 그쪽에 묘가 있잖아요. 방학동. 예, 그곳에 있는데 그 방학동에 이제 그쪽에 그 문화 유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게 지자체에서 돈을 좀 숙모에다 좀 댑니다. 한 4,500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해가지고 제를 하고 종약원에서 공식적으로는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약원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 문화재청에서 돈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숙모회가 조직에서 그걸 제를 지나도록 공식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부 그 광해군의 그 폐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또.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반대한다 해서 그 연산군 숙모에는 공식적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광해군의 경우는 그렇게 큰 반대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했지만 광해군의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 연산군처럼 그렇게 크게 그 피해를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크게 반발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남양주 제가 알기로는 이 광해군 이쪽에 무슨 그 원찰이 있어가 절이 복림 예? 복림 예, 거기서 아마 그 주지 그 스님들이
공식적으로 그 제를 지내는 모양이에요. 예, 광해군에 대해서. 광해군에 대해서 예. 그 이전부터 쭉 지내왔어요. 이거 묘 기신제는 안 지냈더라도. 근데 요것을 주관한 것이 그 인성군, 그 선조의 9째 아들 인성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군이 누구냐면 그 저쪽에 지금 대림산업의 그 이준영 회장부터 해가지고 그쪽이 전부 인성군 그 후손들입니다. 그 돈도 좀 재력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 그분 그 준영 씨 그 자기 그 큰아버지 그 재영 씨라고 있죠. 이재영 씨가 국회의장 또 하시고 그 네. 권력이 또 한참 좋을 때, 이재영 씨. 예, 그때 이제 그 인성군에서 그 조직을 해가지고, 물론 자기들 선조도 좀 모시고 있지만, 자기 아버지니까 선조도 모시고 있지만 이 광해군도 자기들이 모시자 해서 그분들이 주관해서 이 모시는데, 그 종약원 그 문화재청에서는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제를 지내기로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를 공식적으로 지내고 있고, 광해군. 광해군에 연산군 아니고. 예, 연산군은 안 됐고 그 광해군은 지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건너오면서 산흥 또 그 정순왕후 또 우리 봤잖아요. 근데 영월에 그 장릉 있죠, 단종하고 여기 산흥하고, 그래서 장산흥이라고 장산흥 봉양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인성군에서 맡고 있어요. 근데 인성군에서 왜 맡고 있냐 하면, 그 원래 그 단종은 이 문종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단종이 이제 후손이 없으니까, 후손이 없지만 그 가까운 그 후손이 지내줘야 하는데, 이 세조 이후에 전부 그 단종 그 걔는 전부 다 이제 그 멸문지화가 됐으니까 없고, 그 이제 세조의 이제 후손들이 있는데, 단종하고는 굉장히 지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후손이 지내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광해군 인성군에서 좀 재력도 있고, 또 제일 또 불쌍한 또 왕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조직을 해서 제를 좀 봉양회를 공식적으로 조직해갖고 지내주고 있습니다. 잘했네요. 지금 요 뒤에 그 글을 읽어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임금이 명하기를 그 왕자군의 예로 예조해서 몇월 며칠 그 제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뭐 진술할 때 그 경기 감사하고 누구 와가지고 같이 같이 와서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10월 며칠 하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추가되어 있는. 연산군은 제가 2년 전에 봤는데 11월 24일 날 제사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떠우떠우. 여기는 며칠 날 합니까? 네,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래서 원래 그 양력으로 했는데, 금년은 아마 음력으로 지내기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뒤에 뭐 10월 4일 날 하는 게 음력으로 하면 11월하고 맞는 거 아닌가요? 양력으로 음력으로 7월 1일이 그 제양일로 돼 있어서 광해군묘가 있죠. 7월 1일이구만. 양력으로 8월 14일, 금년은 양력 8월 14일 날 제를 합니다. 근데 기신제가 음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연산군은 양력 4월 2일. 신도비를 건립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이 원청군이 원청보험군이죠. 원청보험군인데, 이게 나중에 아마 역적으로 뭐 간신적으로 됐다가 다시 아마 복권된 게 아마 그때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신도비를 세우면서 보험군이라는 명칭을 받아서, 그 보험군 하면 정일품입니까? 예, 그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되는 정일품이죠. 보험군은 정일품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아마 신도비는 보통 종일품 이상 세우니까요. 그래서 신도비를 갖다 세울 수 있었는데, 그때가 1572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면이, 이쪽이 전면입니다. 후면이고, 전면이 다리고 뒷면이 이제 그 삼족으로 되는데,
그 잠조거가 그 해를 상징하잖아요. 해를 상징하고 또 이 달이 왜 저 토끼가 방아를 찍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달을 상징하는 게 보통 두 개예요. 하나는 토끼고 하나는 두꺼비입니다. 두꺼비요? 네, 두꺼비인데 두 개가 상징이 나오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논행이라는 책이 구한테 나온 책인데요. 논행이라는 책에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논행이라는 책이 조선조에 상당히 그 많은 인용이 됐던 것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기억이 잘 안 나네. 개도문문인가 하여튼 이런 아니야 큰 그릇이 뭐 그 미리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 속담이 뭐죠?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그런 뭐죠? 크게 들리면 그게 한자 성어로. 아니 뭐 한다고요? 하여튼 그런 한자 수구들이 네. 거쳐에서 나올 정도로 유명한 책이에요. 논행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산토끼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달을 상징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런 것이 그런 인용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만 왜 하필이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건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언제 세운 거라고 이게? 1972년. 1970년 누구 때인가? 선조 때요. 선조 때? 이게 원주 변씨도 92년에 임진왜란 생겼으니까 고촌에. 선조 때 했다. 이게 선조도 좋은 일 했네. 그때 당시에 토끼를 저를 그려갖고 예. 저거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예. 그때도 지금 같이 그 저거가 달에 토끼가 방아 찍고 방아 찍고 있다는 그 굉장히 참 전설을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그 성물을 보면서 참 완전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거든요. 성물 공부한 사람들도 못 믿어요. 야 산토끼는 뭐 어떻게 되냐, 토끼는 어떻게 되냐 이러면은. 근데 이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산토끼 이야기 하지 이거 마. 나온 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울 때 뭐 한 2, 30년 전에 나온 건데 이게 역사서 볼 때 뭐 5, 600년 전에 이게 내려온 거네요. 그때도 이게 그 달에 토끼가 방아 찍고 있다는 걸 그러게. 아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다음 중국에도 있어요. 근데 요것은 일본의 저 인도의 라마에서 나온 거예요. 라마야나 이야기. 그러니까 빛이 몇십 년, 몇 세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동양 문화의 어떤 공존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어요. 단청에도 토끼가 있어요.